중동에서 타오른 작은 불꽃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철강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을까요? 오늘 이 거대한 연쇄 반응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원가 상승과 공급망 쇼크로 이어지는지, 또 이 위기가 어떻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끝난 후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분쟁입니다. 사실 그냥 지역 분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구 반대편 철강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을까요? 그 결정적인 발화점은 바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핵심 통로거든요. 이 동맥 하나가 꽉 막히면서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 이 봉쇄가 불러온 첫 번째 파장은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전 세계 철강 회사들이 갑작스러운 원가 폭등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이 원가 압력을 이해하려면 먼저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기름값의 기준점이 되는 일종의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돼요. 분쟁 소식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게 바로 이 WTI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배럴당 $110.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무려 4년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정말 엄청난 급등이죠. 근데 문제가 유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유가가 오르니까 운송비, 에너지 비용이 다 따라서 오르잖아요. 결국 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탄, 철광석 같은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 전부 들썩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야말로 연쇄 반응이죠. 비용 문제도 심각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더 심각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바로 공급 쇼크입니다. 공급 충격의 진원지는 바로 이란 내부였습니다. 이란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 두 곳이 직접적인 공습 피해를 입으면서 생산 라인이 사실상 멈춰버린 겁니다. 여기서 조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철강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일종의 기초 재료나 반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란이 바로 이 조강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거죠. 자,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연간 최소 500만 톤. 이 엄청난 물량이 그냥 하루아침에 세계 시장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 500만 톤의 공백은 그야말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란 정부가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당장 주변 중동 국가들이 반제품을 구하지 못해서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고요. 그 파장은 UAE와 바레인까지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글로벌 철강 회사들이 이 원가 상승과 공급 부족이라는 이중 위기를 절호의 기회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회사들이 고통을 그냥 감내하는 대신 지금이 가격을 올릴 절호의 명분이다 하고는 다 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제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국내 철강 유통 가격 추이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하게 4주 연속으로 쭉 오르고 있죠? 글로벌 상황이 곧바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니,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이익을 본다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스프레드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품 판매 가격에서 원재료 값을 뺀, 그러니까 기업의 진짜 수익,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좀 독특합니다. 재고도 별로 없고 수입도 쉽지 않다 보니까 철강 회사들이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물건을 사야 하는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덕분에 철강사들은 원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의 이익, 즉 스프레드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닙니다. 몇 년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공급 충격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번 공급 차질 규모가 그때보다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한번 겪어봐서 그런지 거의 학습된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호연이 거치고 나면 철강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미래를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지금 철강사들 입장을 보면요. 이건 딱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원자재 비용 폭등과 공급망 불안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명분을 얻은 셈이죠. 하지만 진짜 거대한 변수는 어쩌면 전쟁이 끝난 후에 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후복구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철강 수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파괴가 나온 지금의 공급 위기보다 재건이 만들어낼 미래의 수요가 이 시장에 훨씬 더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이 앞으로 어떤 답을 내놓을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